방금 소개받은 파운더 수석다이몬드 김세칠입니다. 울산에 이거 줌 방송이 요 네모를 벗어나면 안 된다네요. 이게 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얼굴도 나오고 또 줌에 또 화면이 또 이게 나온대요. 저는 모르는데 저희끼리 이제 알아서 이 화면을 이렇게 편집해가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낯설죠 보면. 그 우리 보통 그냥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그냥 보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게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지금 줌에서 이 줌 화면에 있는 리듬들을 제가 보려면 정면이 이쪽으로 봐야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집중은 이제 우리 리더님들하고 하고 혹시 오늘 입교하신 분 위치가 어디 계시죠? CLC 입교하신 분. 예. 가운데인데 이제 그 2시까지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또 저 뒤에 계시고 아니면 또 앞에 하는 거 좀 불편하시면 또 뒤에서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고 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사회자 리더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CLC라고 하는 거는 저도 사실 이제 CLC를 저는 20년 넘게 아메이를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전공은 건축이고 건설회사나 설계 사무실 계속 근무하다가 직장 생활에 대한 게 뭐 벽이 좀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게 느껴졌던 게 한 29살 이때쯤에 좀 빨리 느꼈죠. 네, 빨리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 24, 5년 전에 29살쯤에 이대로 살아가는 재미가 없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또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자본이나 이런 게 또 있진 않았었어요. 집이 좀 가난했거든요. 흙수저인데 저 땅속 깊이 있는 흙수저 있잖아요. 뭐 그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보려고 해도 뭐 이 집에서 받쳐줄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미를 조금 듣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좀 생겼죠. 생겨서 들었는데 이게 좋은 거는 같은데 이거 남자가 할 수 있겠나? 와이프한테 이야기했더니만 와이프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왜냐면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너희 남편 뭐해? 하면 건설회사 다녀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은데 너희 남편 뭐해? 피라미드 해? 뭐 이런 느낌인 거니까 말을 못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한 3개월 하다가 같이 이제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는 한 24년 뭐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래 했죠. 지금은 이제 다른 거 안 합니다. 24년 동안 계속 아메이만. 아니죠. 중간에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병행을 하다가 아메이 소득이 직장 소득이 한 3배 정도가 계속 나오는 게 제가 이제 확신이 좀 들어서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안 하면서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오래 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 주변에 본 사람 없다.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에 아메이 할 때는 이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었을 때 아메이는 어떤 거냐면 제가 29까지 살았었던 그 공대생에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클 때 늘 이야기했던 게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좋은 직장 가라 그래서 좋은 뭐 직장 가면은 그 수입이 많을 거고 많으면 나중에 노후에 안정을 취할 거고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했었고 학교에서도 그거를 또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암해 하시는 분 이러면은 파는 사람 언뜻 보면 보험하시는 분하고 비슷한 것 같은 그냥 가만히 있다 문 열고 나올 때는 안녕하세요 할 때는 활짝 웃었다가 갈 때 보면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뒷모습이 어깨가 처져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 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메이를 알기 전에 상식이었습니다. 그냥 지식도 아니었어요. 그냥 상식. 내가 그 상식이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런 상식 정도로 가지고 있다가 아메이를 한 8개월 정도 알아보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까지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SP라는 1000만 점 그래서 월 보너스가 그때 당시는 120만 원 정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될까? 제로였었어요. 그래서 오픈 미팅, 기초 사업 설명이나 홈 미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기준에서의 방법으로 막 모색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CLC를 들었습니다. CLC를 듣고 제가 탱코아하고 넛젠볼츠 다음 주에 들으실 거 하고 이번 주에 이제 2교시 때 들으실 거 그거를 듣고 나니까 일머리가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거든요. 지금 제가 요즘은 제가 이제 어떻게 사냐면 요거 문제 아시죠? 아롱사태 수육입니다. 어, 작년 겨울에 그다음에
밭에 요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여기 냉이거든요. 밭에서 냉이를 캐가지고 저희 아파트에 보면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5명이서 스크린 게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크린을 치면서 뭐 막걸리 한잔 하시고 이런 분도 있거든요. 거기다 제가 이제 우리 프라이팬에 인덕션 해가지고 가져가서 이거 드시라고 갖다 드리면은 그분들이 이제 막걸리 같은 거 이런 거 딱 사가지고 막 드시고 그게 요즘은 이제 요즘 제 일상을 잠깐 보여드린다고 이 저희 밭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를 한 달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 왔더니만은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밭일을 하는데 밭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기면은 작죠. 저 뒤에 나무 삐죽삐죽 올라온 게 저게 두릅이고 그다음에 저기 매실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감나무도 있고 요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 아니면 못 하시거든요. 82살이신데 가려진 데가 여기가 어디냐면 상추밭이에요. 상추밭 이제 그냥 이렇게 저 씨를 심어놨더니만 그 고라니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막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급하게 또 제주에서 잠깐 내려와가지고 저거 음악 쳐주고 또 가고 뭐 이랬었거든요. 요거는 그 밭에서 난 두릅 튀김을 요렇게 이제 어르신들한테 드리면은 어르신들이 골프 치시다가 기분 좋아라 하고 저렇게 막걸리 사가지고 드시면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저기 기분이 좋은 거죠. 쓸데없는 짓 하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어제 말이 이틀 전에 어버이날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해신탕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칼치도 우리 포 떠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치 튀김 같은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파트너들하고는 뭐 연말이나 이렇게 하면 집에 초대해가지고 우리 요리 미팅에서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드시고 그다음에 뭐 아미에서 뭐 보내주는 여행 가면서 가족끼리 또 즐거운 여행도 가고 가서 골프도 치고 음, 이렇게 보냅니다. 잠깐 이제 제 소개는 이제 이걸로 끝을 하고 25년 했으니까 뭐 제가 직장을 다니고 언제 뭘 했고 뭐 이건 필요 없잖아요. 그거 아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미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과 비전 앤 Q&A라고 돼 있는데 Q&A는 사실은 질의응대는 일반적인 질의응대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나한테 이렇게 내가 발을 움직이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Q&A들이 있거든요. 나는 파는 걸 잘 못해라든가 저는 이제 파는 거는 상관없었습니다. 합법적인 것 같으면 단지 그냥 내가 이 치약을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될까 이 능력을 키우려면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될까 그리고 아메이가 진짠가 뭐 이런 거 정도 있잖아요. 내가 세뇌당해서 괜히 그냥 친구 잃고 뭐 부모님한테 제 형제지간에 의리 깨지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라는 생각 정도 뭐 저는 그게 나였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Q&A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이제 요즘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메입니다. 저희 엔드는 요즘 이제 그 한참 전에 한 6월인가 1월인가 보니까 양파 까기 아세요? 양파 게임인가 해가지고 떨어뜨려 가지고 뭐 키워서 그 양파 해가 받으면 되는 거 그거에 한참 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양파 까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 지금 이제 올팜 해가지고 물주기 하고 뭐 올팜에 친구가 등록했어요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엔드가 그때 뭘 받았더라? 뭘 하나 택배로 왔었어요. 저는 양파 가게 했는데 초창기 할 때 해가지고 모르고 양파를 깠거든요. 하나를 딱 깠는데 뭐 당첨됐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뭐가 당첨된지 안 보이더라고요. 집에 양파가 왔어요 진짜로. 어, 게임 그거 했는데 그거 좀 신기하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번 더 하려고 예를 쓰죠. 지금을 그래서 우리는 한참 전부터 디지털 시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디지털 시대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정보라는 단어와 연결, 공유, 뭐 이게 이제 디지털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로 연결되어 일상과 관심, 계획과 생각을 친구나 지인들과 공유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보면 내 생각들 전부 다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다가 내가 올리고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리면서 제 생각들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어떤 제품을 내가 좋아하고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그것도 전부 다 어디서 하냐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에서 다 하죠. 그다음에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경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정보를 세계적으로 동시에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시장은 플랫폼이죠.
지금은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디지털 시대의 시장입니다, 시장. 그래서 플랫폼 이 시장을 통해서 글로벌한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면 결국은 디지털 시대라는 거는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니까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거냐라는 거.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 돈 버니까 나도 돈 벌래. 암에 해가지고 돈 번다니까 나도 내가 관심을 가질래. 이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는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10년째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라는 걸 좀 정확히 아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의 우리는 퍼스널 플랫폼입니다. 퍼스널 플랫폼의 시작은 마케팅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데 필리 코틀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마케팅 이론을 이분이 이제 만들었어요. 마케팅이 이런 거다. 마케팅이라는 결국 뭘까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서로가 좋아라 하는 목표를 가진 거를 연결해 주는 방식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거를 직접 하면은 직접 마케팅,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통을 넣든가 아니면 광고를 하거나 하면 광고 마케팅 들어가겠죠. 우리가 많이 아시는 분이죠, 이분은. 200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있었어요. 이분처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 필립 코틀러 아시죠? 그래서 이분은 마케팅의 아버지라 해가지고 지금 그 5.0 시대로 나아간다. 이게 2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다음 주 됩니까? 다음 주에 5월 16일 날 필립 코틀러 마켓 6.0이 나온대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대 흐름이 그냥 우리는 소비하고 그냥 뭐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있죠. 내가 하는 일이 그게 자영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뭐든지 간에 식당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아메이를 떠나서.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이 마켓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일 처음에 마켓 1.0은 제품 중심의 마케팅이었어요. 제품 중심. 그래서 그- 그냥 말 그대로 제품에 대한 설명만 좀 들어가면 됩니다.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비즈니스. 기계화, 그러니까 전기기관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게 이동 수단이 좀 발달하고 그다음에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됐죠. 대량 생산이 되면서 상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상품을 논리적으로 이 상품의 가치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장점, 품질, 중요성, 가격 이런 거 설명하면서 상품만 이야기하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마켓 2.0에는 뭐가 되냐면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서 소비자 중심 마케팅이 되거든요.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이게 생산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상품이 넘쳐나니까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우리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 있어요. SK, KT, LG, U 플러스 선택을 하죠. 이게 한 개만 있으면은 만약에 SK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SK에서 그냥 뭐 마일리지 이런 거 안 줘도 돼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통신사가 생기다 보니까 이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거를 연구를 하게 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기업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기업 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소비자 중심 마케팅으로 변화가 되고 시장이 이제 세분화되죠. 아, 나는 MZ 세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타겟을 잡아서 그쪽에다 하는 게 이 마켓 2.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켓 3.0으로 가면 인간 중심으로 가요. 그냥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 지식, 정보, 혁명 시대 뭐 이런 단어들 인간 중심의 마케팅이 들어간다. 너무 이제 그냥 기계적인 것만 우리가 마케팅이 막 들어가니까 그 멘트 같은 경우도 우리 KTX 타고 이러면 예전에는 성우가 했거든요. 하다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뭐 좀 무미건조한. 그래서 인간미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마케팅으로 들어갑니다. 기업은 제품, 소비자 관계를 넘어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거. 그게 이제 디지털로 가면서 건조했던 거를 인간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마케팅이 인간 중심의 가치가 제공되는 시대로 바뀐다. 마켓 사는 그럼 하이테크 하이터치, 융합 마케팅. 아, 오늘 복잡하다. 이런 거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닌데, 그죠? 그래서 한 번은 그냥 한번 들어보실 만해요. 그냥 저도 제가 이거 정리한다고 고민했겠죠. 예,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 이런 거를 자꾸 하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해가지고 자동화되고 진흥화되고 뭐 하이테크 하이터치 AI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AI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아까 이게 앱테크 이런 것도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은 가장 인간적인 감성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개가 계속 혼돈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켓 5.0은 이제 휴머니티가 들어가요. 2년 전에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그래서 마켓 3.0의 인간 중심과 그다음에 마켓 4.0의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휴머니티가 오는데 이거는 오로지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기술의 진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늘 이야기하는 게 AI가 우리 기술을 많이 가져갈 거다.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는 그 메가스타디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이번에 기사를 낸 거 보니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대는 사라질 것이다. 자기 왜냐면 AI가 다 할 건데 이거 굳이 이거 뭐 변호사, 의사 이거 해가지고 뭐 하겠냐. 우리는 지금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체감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체감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휴머니티 비즈니스가 되고 디지털 기술의 가속화가 되고 언택트가 일상화되고 다양한 소비자의 공정과 변동성에 의해서 대처가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세대 차이, 부의 양극화, 디지털의 격차가 심화되는 시대. 그다음에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과 개인이 갖는 인간의 본질이 융합돼서 성공하는 시대. 와, 너무 복잡하다. 그죠?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내보고 뭘 하라고 치약 쓰는데 뭐 이게 뭐가, 그죠? 이런 거, 지금 시대나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은 보면은요, 베이비부모 세대가 있죠. 50 몇 년도부터 74년도까지. 나이든 경제 실세, X세대, 낀 세대, Y세대, M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엄 세대라고. 왜라고 하는 거를 묻는 밀레니엄 세대, Z세대, 최초의 디지털 네이티브, 알파 세대. 지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이제 올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 알파 세대의 최고령자라고 합니다. 지금 태어나기 미리 준비하고 있는 애들도 알파 세대예요. 얘네들은 밀레니엄 세대의 자손들, 밀레니엄 세대에서 애를 놓은 사람들. 근데 선호하는 브랜드는요, 기존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경험해본 브랜드를 좋아해요. 매력적인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휴머니티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우리 이런 거 많이 알잖아요. 디지털 시대가 감속되면서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 위협을 받는 게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CCTV 같은 거 그다음에 버블과 그 탈진실 이게 진짜 맞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막 계속 보고 있지만 그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막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에서 행동의 부작용들이 좀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죠. 디지털 경제와 부의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지금 디지털화된 시대다. 그다음 빅데이터와 평생 학습을 하면 돈이 된다. 스마트 리빙과 뭐 증강 존재, AI라든가 VR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웰리스와 수명 연장, 뭐 지속 가능한 사회의 포용성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혼돈돼 있는 세대가 디지털 사회라는 거고 마켓 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움과 기술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연처리, 그다음에 센서 기술, 로봇공학, 혼합현실,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인간이 원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로봇이 뭘 한다 이런 말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뭘 제공할 건지, 어떻게 제공할 건지 이런 게 목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사화되고 많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는 마켓에 대한 거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냐?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 뭐 1.0, 2.0, 3.0, 4.0, 5.0 어느 분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데 저도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듬들하고 같이 이 내용을 좀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올려봤습니다. 1.0은 IMF 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보다는 피라미드 다단계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MLM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IMF가 지나고 나서 2.0이 되고 그다음에 3.0 시대가 2016년 정도까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4.0이 그 201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뭐 3.0, 4.0, 5.0이 변화의 진화가 되면서 한 2030년 뒤에는 5.0 정도의 마케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보면은요 옛날에는 일확천금을 이야기했어요. 월천 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네트워크 2.0에는 이제 이때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미국에 가 있는 재미교포라든지 김일두리덤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미교포라든지 아니면 주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진국에 있는 마케팅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어. 그중에 아메이가 한국에 들어온대. 그래서 나도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없어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1.0 시대라는 거죠. 타인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그러다가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이제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나 내 아메이 제품 쓸래. 나 어떤 거 쓸래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는 시대. 그러다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소비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네트워크 5.0에는 매력 자산, 건강 자산, 그다음에 우리 저기 무슨 자산이랍니까? 아미에서는 경제 자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주변에서 부러움을 사는 그게 그게 패러다임 중에 가장 큰 게 될 거라는 예상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보면 올림픽 이후 뭐 금융 IMF 위기 부도 국가 IAO 국가 부도 위기 때 이 아메리가 왔다 치면은 그다음에 이제 IMF 금융 위기 뒤에는 투잡 쪽이 증가하면서 왔었고 글로벌이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플랫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지났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계속 오고 환율이 상승하고 직접 판매가 성장을 하는 시기가 지금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시대가 이제 이렇게 흘러간대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메 그 진짜가 가짜가 네트워크 그 진짜가 가짜가 뭐 이랬을 때요. 그러다가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라는 걸 논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거에 가면 뭐 다 성공하나 다 성공 못하지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상 플랜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룹이라는 거에 대해서 표출이 많이 됐었어요. 우리 그룹에 오면 교육 시스템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에메랄드를 빨리 갈 수가 있고 다이아몬드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내가 얼마나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돈 버는 방식도 있고 뭐 리더십 같은 경우도 군주형이 있고 카리스마형이었었다 치면 멘토형이었었고 서번트 리더십으로 가다가 지금은 같이 그냥 배우는 거예요. 리더들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거. 그래서 그거를 LDT라고 하거든요. 그런 리더십이 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점으로 치면 빠른 사람이 정보가 빠른 사람이겠다 치면 학습과 지식 노동 그다음에 주관적인 소비 시대가 들어오다가 생활 속에서 네트워크를 일으키고 그래서 아미는 안 하는데 소득이 한 2, 30만 원, 그다음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팅은 안 나오고 하셔도. 그게 생활 속에서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 그 안에서 이제 그 제품들 가지고 뭐 림프 디톡스를 해서 내 몸에 건강이 꽤 왔다든가 요즘 암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좀 이렇게 개선이 된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나도 할래라고 하거든요. 나도 할래. 근데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시대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한테 찾아가서 아메 할래?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 솔루션은 나도 관심 있으니까 나 요거는 내가 니한테서 배워볼래.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배우는 거 스폰서가 알고 있는 게 100이라 치면 나도 내가 100을 알고 있어요. 같이 융화해서 200을 만들면서 서로가 소득을 창출해내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메이를 보면 아메이는 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생필품들을 가지고 하잖아요. 브랜드가 다양하게 있죠. 건강, 그다음에 미용, 그다음에 퍼스널 케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운동이라든가 정수기 뭐 쭉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아메이는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만 이거를 두 자로 줄이면은 건강이다. 그리고 또 다른 두 자로 치면 환경이다. 이 두 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메 회사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흘러가는 구독 경제라든지 아니면 매거진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내가 많이 습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카데미라는 안에 들어오면 이런 홈페이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는 거라든지 출시에 대해서 정보들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디지털 시대니까 플랫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 시간만 딱딱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부드러우니까 조금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음 달에 또 오시면 되니까. 그죠? 플랫폼 안정화 구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내가 어쨌든 구축하기는 힘든데 구축만 해놓으면 이거는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요. 구축만 되면. 그럼 구축하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축은 하고 싶은데 우리가 가정주부로 있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에 대한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구축을 하고 나면 그 가치는 기하급 수준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럼 이 플랫폼의 유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B2B가 있고 B2C가 있고 C2C가 있어요.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제가 예를 드는 게 항상 이 옷. 지금 제가 공장을 안 가지고 있는데도 이 옷을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에 들어가면 거기는요 단추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단추를 실밥을 그 단추를 꾸며주는 회사, 그다음에 이 옷을 디자인하는 회사, 그다음에 이거를 재단하는 회사, 그다음에 포장하는 회사, 이거를 광고하는 회사, 그다음에 배송하는 회사들이 다 있어요. 그 회사들하고 제가 연결해가지고 제가 마진을 좀 적게 먹고 그냥 내가 하면 돼요. 좀 디자인 괜찮은 거 좀 뭐 뽑아주세요 하면 그 디자인 뽑은 거 중에서 내 이거 해가지고 이걸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그 파일을 뭐 저기
천 있는 뭐 어느 나라 유명한 나라나 그 회사에 있으면 글로 보냈다가 그 나이키가 지금 공장이 없잖아요. 없어도 나이키는 그냥 관리하는 인원들만 있거든요. 근데 나이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B2B. 근데 B2C가 뭐냐면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 다 아시죠? 쿠팡, 배민, 카카오, 여기어때 뭐 이런 것들이 다 음, C2C, 당근.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당근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었죠. 왜냐하면 쿠팡이나 이런 데는 필요로 그 업체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쿠팡에 들어가 사면 이 광고를 안 했던 이 업체들은 쿠팡에다 수수료를 주면은 끝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수수료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당근은 그게 안 나가요. 당신의 근처에서 하니까 그분하고 내하고 둘이서 거래를 하는데 당근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왜 만들지라는 게 저는 궁금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당근이 소득을 벌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앱에서 들어가 보면 당근을 통해서 광고를 한다. 그러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8만 원, 뭐 많게는 30만 원, 뭐 이렇게 있어요. 당근에 지불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자, 그럼 이제 아메이는 어떻게 돼 있냐면 C2C가 있어요. 기본적인 건요. 소비자인 내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죠. 우리 이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품을 써서 좋아서 주변에 이야기해서 그 사람도 제품을 쓰게 하잖아요. 예,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B2C도 있어요. 그 쿠팡이나 이런 것처럼의 사업자인 내가 이래 해보니까는 소비자가 연결되면서 나한테 돈이 좀 들어와. 그래서 브랜드 필드 정도 되면 월 100이라고 하니까는 그거 한번 해볼까? 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사업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CLC에서 이제 탱커와 너첸볼츠의 순서대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갑니다. 정보가 공유가 되고 내가 사업자인 내가 소비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소비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인 내가 소비자를 구축하는 B2C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B2B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니까 그 소비자 중에 누구는 또 나도 너처럼 한번 해볼래? 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인 내가 사업 정보를 공유를 해서 그 사업자를 구축하는 거. 결국은 여기에 다 뭐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내가.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플랫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하는 플랫폼 역할이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예요. 쿠팡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니죠. 기업이 이제 알아서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만큼 할 수 있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소득이 창출이 되는 게 아메 비즈니스고 아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도 하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도 하는 게 디지털 시대니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모든 거에 대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미션이나 스킬이나 목표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라든지 뭐 스마트한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이 비전이 생기죠. 그래서 이 본질과 비전이라는 건요. 사실은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어렵습니다. 지금 저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메이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냥 공대생이 건축을 했던 사람이 아메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하지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요. 모르겠더라고. 그랬는데 CLC의 탱커와 너잼볼츠를 듣고 그다음에 팀 플레이를 같이 하면서 조금씩 진행을 해보니까 잘하면 나도 브론즈 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나도 SP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내 소비자 중에 얘가 만약에 한다 하면 나도 잘하면은 어 에메랄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연봉이 그럼 나도 8천 정도가 되면 너무 좋겠다. 1억이면 너무 좋겠다. 대박이다. 이러면서 좀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면은 쉬운데 그만큼 모르면 어렵다.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하니까 뭐가 될까요? 순간에 그만두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대충 있고 싶은데 그래서 내 파트너들이 좀 제대로 하는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일단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안다라는 거는 결국은 패턴 속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책들을 읽어 나갑니다. 돈의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트렌드 코리아를 해마다 읽어 나가면서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갈까? 그러니까 마켓 6.0이 또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읽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본질을 이해해야 그게 기회로 인식이 되고 이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꾸준하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시대 흐름, 현실 점검, 그다음에 인간다운 삶의 욕구 이런 것들을 내가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나도 내가 좀 잘 살아볼래 하니까 내 친구들이 이야기했었던 주식해서 누가 대박 났다더라. 어제 이제 제가 저희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스크린을 치는데 한 형이 68년 형인데 그 형 친구가 비트코인 해가지고 10억을 벌었대요. 혹하죠? 그럼 나도 비트코인 이래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벌 수도 있지만, 그러면 20억 고른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나도 잘 될 거다라고. 학습을 하지 않으면, 꾸준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 혼자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학습을 할 수 없으니까 팀에서 내가 그 팀 환경 안에서 내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이나 음원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안목과 통찰력이 높아지면 본질이 보이고, 이 본질이 보이면 기회로 인식이 되면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비슷한 거는 다른 거죠. 같은 거 아니죠. 여보세요. 뭘 하면 같이 좀 호응을. 비슷한 거는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아미도 A로 시작하고 애토미도 A로 시작합니다. 같은 생필품 팔아요. 같을까요? 아,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 비슷한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셔야 되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주변에도 내가 제대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용인지를, 그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입교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럼 이제 이 플랫폼 비즈니스 마케팅은 어떤 형태로 되냐면, 결국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유통과 광고거든요. 근데 이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사업의 기회로 인식을 하고 회원 자산을 구축하면서 내가 수익이 창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제일 처음에는 내가 이제 집에서 써보는 거죠. 집에서 써보고 나서 써보니까 괜찮아. 치약을 하나 갖다 주네. 갖다 주는데 또 반품도 되네.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사업하려고 하니까 나도 니처럼 돌아다니기 싫어. 근데 소비하는 것만은 난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소비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제품 회원가입에가 쓸까? 이러면은 저기 또 내가 내보고 사업하자고 달려들까 싶어서. 그래서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품질, 가격, 배송, AS 이런 걸 보면은 이 암이 소비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좋은 거를 주변에 전달을 하는 거죠. 구매 이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니까 그게 광고가 되고, 소규모 나의 회원 소비자들이 형성되면서 어 이게 나한테 10,000원이라는, 그다음에 장수를 몇 명 내가 같이 했더니만 매달 매달 15,000원, 20,000원이 통장에 들어오네. 라는 걸 알고 대모원, 장수호, 그다음에 SOP 혜택, 그다음에 환경에 관련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보너스가 수령이 되면 이게 사업이 기회로 내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게 10,000원이 들어오네. 그럼 이거 좀 더 늘어나면 10만 원 될 수 있겠네. 조금 더 늘어나면 100만 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진짜 저 1,000만 원 저것도 꾸준히 해서 한 20년 하면 될 수 있겠네.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거, 그 다음 주에 배울 거, 자영 사업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거를 도식화 시키면 이런 거예요. 홈쇼핑을 해보고 괜찮아서 정보 전달을 통해서 내가 소비자가 좀 만들어지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플랫폼을 구축해 봐야겠다. 이 안에는 사업 마인드를 배워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이제 플러스 사고에서 곱하기 사고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자, 비즈니스 스쿨 우리가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성공 대학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경영자의 무슨 뭐 대학원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듣잖아요. 관심도 많이 가집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기 사업하면서 학원 차려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점점점 됩니다. 다 보면요, 그냥 뭐 이것저것 이론적인 거 책 몇 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비즈니스 사업가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태도를 해야 된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메에서는 가지고 있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가지고 있는 8가지 가치 중에 제일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 우리도 CLC, 그다음에 너젬볼츠,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미팅들을 통해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마케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삶을 변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감정적인 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영적인 교육이 들어가고 신체적인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걸 전부 다 그냥 아주 커리큘럼처럼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룹의 문화가 어떤 거냐면, 일단은요,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그 당연하죠. 낯선 거니까 전부 다 실패를 하죠. 모든 일을 내가 안 배웠는데 할 때마다 성공하는 사람은 없죠. AI도 실패할 건데. 실수와 실패를 할 때 응원을 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메 그룹에. 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 자신감이 없다가 저도 도전했는데 도전 성취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아이고 도전했으면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또 하면 되죠.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생겨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거는 내 말고 다른 사람도 도전했다가 성취 못한 사람 많은 거예요. 그 우리끼리 동병상련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자 다음 달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생기는 게 이 문화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적인 거라고 하는 건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 멘탈을 좀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난 그거 못해요. 그거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지금 이제 입교하셔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제일 처음에 미팅 오시면은 애프터 잘 되던가요? 나 다른 거는 내 들어가서 앉아서 들으라면 듣겠는데 애프터 그거만 내 안 하면 듣겠다. 그럼 이제 애프터는 안 하는 조건으로 오잖아요. 애프터 안 하는 조건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중에 좀 되거든요. 그 와요. 나중에는 내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누굴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오는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애프터만 하면 돼 갈게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라도 온나 이렇게 해요. 그 사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돌파하는 잠재력이 되는 그런 문화도 여기 있어요. 신체적으로는요, 내가 행동을 하고 실수도 하죠. 실수합니다. 실수하는 거를 또 상담을 통해서 인정도 받고 다시 배우고 하면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국으로는 정신적인 교육이 돼요. 어떤 거 마인드셋을 할 수가 있고 기억과 정신을 가지고 있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마인드셋이 되면서 더하기 사고에서 곱하기 사고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더하기 사고에서 곱하기 사고는 뭐냐?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인 사고라 보고 이거는 사업가의 사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에서는요. 1부터 7까지 더하기로 들어가면은 2, 4, 6, 8, 10, 12, 14인데 곱하기로 들어가면 1, 4, 9, 16, 25, 36, 49 0.5배인데 같아지고 1.5배 많아지고 2배 많아지고 2.5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 비즈니스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행태로 딱 볼게요. 다 공감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하고 있으면요.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1 곱하기 1이 1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네 암에 몇 년 했노? 3년. 얼마 버는데? 알면 니도 놀래고 나도 놀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서로 묻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얼마? 23만 원 지난달에 들어왔다. 때리치아라 이러잖아 우리. 그죠? 바보 같은 짓 같은 거예요 그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말하고 그 저녁 늦게까지 다니고 주말에 좀 쉬지. CLC 뭐 한다 해가지고 CLC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한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도 되면요. 비슷합니다. 직장 다니는 연봉이나 뭐 한 5, 6천 되는 연봉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야 그렇게 해가 할 것 같으면 그냥 직장 다니는 게 낫겠다. 그러다가 이제 사파이 정도 돼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 간다? 뭐 이렇게 해보세요. 여행국 경비가 더 돈 많이 안 드나? 아메리카 다 보내준다. 얼마? 부부에 한 800만 원? 우와 대박이네. 다이아몬드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고 호텔도 룸도 뭐 자녀들 같이 가면 하나를 더 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혜택들도 많고 이렇죠. 그래서 계속 나오나 이거죠. 그러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좀 부러워집니다. 그러다가 2.5배 되면요. 나도 그때 했으면 이럽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이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난 안 된다 이래요. 누가 짠 겁니까? 20년 한 제가 제 친구 보고 지금도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5.0이나 6.0이 가면은 앞으로 더 쉬워지기 때문에 해보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를 부러워하는 제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나는 안 된다 이래요. 그때 했어야지 이래요. 지가 네트워크의 전문가입니까? 20년 한 제 말이 맞든지 그 친구 말이 맞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제 말이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사를 하면서 결과를 냈고 그러니까 뭐 받은 일도 하고 그 어르신들 뭐 튀김도 구워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죠 진짜 자선사학과 같은 느낌 안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지금. 근데 제가 만약에 돈을 10원도 못 벌고 있으면서 그래 하고 있으면 등신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삶을 부러워해요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부러워는 하는데 안 한대. 주변 늦대. 그게 아까 말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더 생겨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이게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오면서 나의 생각들이 자꾸 깨어지는 시간들이 와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생필품으로 이야기하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의 조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필품을 할 때는요. 고품질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구중 광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구중 광고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제품을 쓰게 하는데 앞면에 한 번은 쓸 수 있지만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네 번 쓰고는 쓸 수 있겠어요? 제품이 좋지 않으면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고품질이 되고 그 고품질이면서도 가격이 적정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뭐 벤츠를 마티즈 가격으로 탈 수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랜저를 소나타 가격으로 탈 수 있는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아메이는. 그래서 그런 가격의 적정성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요. 필요성. 우리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재난이 발생합니다. 금을 가져갈까요? 건물을 떼갈까요? 편의점이 틀리죠. 생필품입니다. 생필품. 그죠? 우리가 그 공기도 보면은 우리가 좀 못 느끼지만 내 목숨에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생필품 늘 있죠. 늘 있지만 그게 내 피부에 내 몸에 얼마나 어떻게 지장을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쓰잖아요. 알고 나면 대박인 아이템인 거죠. 수요층으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해야 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제품들. 그다음에 제품의 다양성이 있어야 소비자의 확장성이 일어날 거고 회사의 신뢰성, 노력에 대해서 아니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회사가 없어져 봐요. 그죠? 그래서 해마다 뭐 다단계 판매 법에 의해서 다단계 판매 업체, 우리나라 아직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 법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 중에 계속 뭐 상위 클래스에 있는 업체들이 계속 상위 클래스에 있느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아메 말고는 없어요. 조금 올라왔다가 또 사라지고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합니다. 옛날에 뭐 다이너스티 그다음에 뭐 통신한 NRC 뭐 이런 거 좀 올라왔다가 지금은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조와 판매가 일치해야 되는 거. 코아 제품, 핵심 제품들은 진짜 제조를 그 회사에서 해야 그 공급이 원활하게 약속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코아 제품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업체가 제조하지 않고 그거를 같이 OEM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업체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속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반품제도 제일 중요하겠죠. 반품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메하면 손해 간대요. 저도 아메하면 손해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저 지하에 있는 흙수저라서 돈이 그러니까 망할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남들은 카드로 제품 사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카드 한도가 50만 원. 그것도 생활비에 쓴다고 막 그거 쓰지 다른 거 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뭘 더블엑스를 먹고 싶다. 그러면요 보너스를 많이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치약 치수를 그 전달해가지고 소비자 만들어서 그 캐시백으로 저는 더블엑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더블엑스가 아침에 두 알, 그다음에 저녁에 두 알, 두 알씩 먹지 않습니까? 그래 먹는 거를 아침에 하나씩 먹고 저녁에 하나씩 먹고 목표는 아침에 두 알씩 저녁에 두 알씩 먹는 게 목표. 그다음 목표는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목표. 그다음 목표는 네 알, 네 알씩 먹는 게 목표. 지금은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제가 그냥 그 반찬통 있잖아요. 반찬통 같은 거. 더블엑스를 한 3개월치를 푹 넣습니다. 놓고 그냥 이렇게 묻지마 있잖아요. 푹 떠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요. 우리 애들도 그래 먹어요. 내가 우리 딸 공주님은 그래 드시면은 저는 상관없는데 우리 아들 이 새끼가 자꾸 그래 먹어서 아끼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네. 아메 플랫폼 비즈니스 장점 이런 거죠. 그래서 공급자 우리 원폰 제품들도 공급자입니다. 아미도 공급자죠. 왜냐하면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공급자로 볼게요. 그럼 이 공급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공급자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수요 예측이 용이해야지 재고 부담이 없어지고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해야 되고 신제품이 시장 진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저는 소주를 좋아합니다. 앞에 계신 리듬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시죠? 예. 우리가 이제 같은 동물들끼리는 보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 소주 가보면 옛날에 진로 처음 나왔을 때 그럴 때는요. 진로가 이제 시장 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대선이나 참이슬이나 먹고 있으면 진로 한 개 드시면 한 개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걸 했어요. 그 시장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먹어보고 좋으면 진로가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인기가 있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진입 비용을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생산자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걸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네트워크 플랫폼에다가 이걸 올리면은 일단 소비자의 기호도 쉽게 파악이 되고 현금 거래가 되고 리스크가 최소화되고 일단 마케팅에 대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마케팅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마케팅에 대한 게 최소화가 되다 보니까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경쟁력이 뭐냐면 제품의 품질이 좋아야 되고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가 빼버릴 수가 있으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품질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승산이 있는 거죠. 아메이 제품, 우리 원폰 제품 있잖아요. 원폰 제품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다른 데는요,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시장 진입 비용까지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지고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메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의 기술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마케팅 비용은 당연히 네트워크 안에서 들어가 있으니까는 마케팅 비용은 최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제품 품질력을 강화시키면서 소면 그다음에 우리 전기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소비를 하는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는 품질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게 구매가 가능하고 제품이 스스로 인기가 없는 거는 사라지고 그다음에 공급자를 견제합니다. 소비자의 힘을 지키할 수가 있어요. 보너스 수입이 됩니다. 소비자도.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버는 소비자들 많이 있거든요. 찐 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할 수가 있고 사업하는 측면에서 보면 요즘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아 이대로 안 되는데 뭘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하는 게 뭐냐면 장사입니다. 식당, 음식점. 아주 작은 거 하시려고 해봐도요.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의 꿈이 있습니다. 저의 1인 선술집 같은 아지트 하나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 올해 아니면은 뭐 내년 안에 만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낮에는 홈미팅 하고 저녁에 우리 파트너들 와가지고 뭐 술 한잔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 후원할 사람 와가지고 하면은 그냥 제가 안주 같은 거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일정이 좀 빈 거 있으면은 지나가는 손님 오면은 팔고 그래서 혼자 온 혼술 혼자라요. 그러면 제가 하면서 배운 걸 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고 그래 살지 말고 책 이런 거 읽어라 하면서 책 하나 건네주고 오늘 그 안주값은 내고 술값은 뭐 안 내도 된다. 그냥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만의 그냥 아지트. 제가 그림 그린 게 있어요. 저도 제가 그룹에 총무를 오래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좀 많이 좀 생겨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식당이 한 테이블 한 6개 정도 있다. 그럼 밑에다가 아침에 저 오후에 가가지고 테이블 밑에다가 소주 2병 공짜 쿠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 놓고 9시 반쯤 되면은 자 잠깐 테이블 밑에를 다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고 있는 거 안주 하나 갖다 주고 술 2병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한 달에 2번 정도는 그 주변에 동네에 계신 어른들 무료 식사 제공도 할 거거든요. 인원은 37명. 제 이름이 김세칠. 제 이름이 김세칠이거든요. 그래서 37명 해가지고 한 달에 2번 그걸 할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면요. 제가 차리는데 직원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직원이 있어서 이런 게 되겠어요? 안 되지. 나는 딱 그냥 월세 나오는 정도. 그래서 월세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짜리 가려고요. 그 정도만 나올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하는 사업이면은 할 수 있지만 그거 하려고 하면요. 애들 다 키우는 돈 다 뭐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고 직원을 둬야 될 건지 점포는 어디다가 차려야 될 건지 그다음에 식당을 한다 치면 그 식자재 재고 부담은 어떻게 할 건지 전문 지식이 이런 거 다 스트레스 받죠. 하물며 아무나 다 하는 식당이라도 그렇게 되는데 이 아메이는 짜투리 시간 이용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럼 누구나한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한테. 그래서 아미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은 어, 납품을 하-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는 공급자 측면이나 제품을 쓰려고 하는 소비자 측면이나 그 안에서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은 열려 있어요. 이게 이 정보가 네트워크 마케팅 5.0이 되고 마켓 6.0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더 공격적으로 오픈이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이제 아미라는 걸 볼게요. 아미는요, 처음에 이 2분이 창업을 하셨죠. 그래서 타계하시고 이제 이 아들들에 의해서 지금은 제3의 3세대의 운영자들이 나와서 하지만 59년도에 태동을 하고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베렌들은 인간관계에 기반을 둔 사업 모델을 구상한 후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첫 번째 제품은 최초의 생분해성 가능한 에롯이었었다. 이후 아미는 가정용 제품으로 처음에 이 2분이 창업해가지고 에롯이라는 하나의 제품 가지고 지금까지 오도록까지 그림을 그렸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베이스에는 인간관계 기반을 두는 사업, 우리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메의 기업 이념은 이겁니다. 자신의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신의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환경이나 역량이 다 다르죠.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른데 2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60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도 있고 아주 빠듯한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환경에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하고 아메하고를 볼게요. 일반적인 기업은요, 판단 기준이 뭐냐면 스펙입니다. 너 어디까지 배웠어? 어떤 능력이 있어? 이거잖아요. 나 아메는 그런 걸 안 묻습니다. 꿈이 있냐 없냐를 물은. 꿈이 있냐 없냐. 아메는 말 잘해야 될 것 같죠? 저처럼.
일본에는요, 벙어리가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구분은 뭐 어떻게 했겠어요? 안전뱅이가 에메랄드도 있어요.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인맥이 넓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생각 달라. 꿈이 있으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질문이 이런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은 꿈을 가지고 있나요? 또 기업 이념이 오로지 여기는 이윤 추구죠.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게 아미가 가지고 있는 기업 이념이에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아미는요, 이런 일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은 항상 보면 타인과 끊임없이 경쟁을 하죠. 과장들끼리 모여서 경쟁을 해서 차장이 올라가고 그 나머지 또 과장이 되고 차장들끼리 경쟁을 해서 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그 다음에 월급쟁이 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뚝 떨어지잖아요. 항상 보면은요 타인하고 경쟁을 끊임없이 경쟁하다 보면은 절망감과 불안함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하겠죠.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메이는 나 자신과의 경쟁이죠.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신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 나 자신과의 경쟁을 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모여서 그냥 그 안에서 같이 해라. 우리끼리 약하니까 모여서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풍요로운 결과가 일어나죠. 결국 보세요. 모두가 불행한 결과가 돼요. 회사의 부는 나의 빈곤이 되고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내가 야근 철야해도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희생해야 내가 풍요로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일반 사회. 아메이는 상생이죠. 남을 도와야만 성공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존감을 좀 높여줍니다. 자, 본사하고 보통 보면은 사업자 간의 갑질 이런 게 있어요. 갑을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예, 파트너 관계예요. 파트너 관계. 아메이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아메이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어떨 때는 아메이 본사에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뭐 할 것 같으면은 그걸 또 인정해주고 이번에 지금 이제 3년 보너스 나오죠? 예, 그랜드 보너스 해가지고 3년짜리 빅 보너스가 이달에 이제 완전히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오픈을 할 겁니다. 20일 날 이제 다이아몬드 미팅에서 오픈한다고 했는데 그 3년짜리 그 보너스도요. 우리 아메이에 있는 카운슬 멤버라고 하는 이제 좀 높은 핀에 계신 분들이 아메이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하니까 그럼 한국 아메이는 글로벌 아메이, 미국 아메이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이런 보너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전 세계 같이 하기는 힘드니까 우선 한국에서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좀 더 집중하고 목표를 가지고 액티비티 하기 좀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줘.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갑을 관계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폰서 파트너도 마찬가지죠. 뭐 억울한 대우 이런 건 없죠. 보면 스폰서라고 해가지고 야, 빨리 와가지고 내 밥 사줘 이런 거 없잖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뭐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보면 배고픈데 어디 갈까 하면 잘 먹었습니다 이런 말을 빨리 하죠. 스폰서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서 없습니다. 사업자 소비자 간에도 서로 섬기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인간 중심의 기반이 갖춰져 있는 비즈니스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 문화가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존감도 생기고 나에 대한 존중감도 생겨지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항상 보면은 갑과 을의 존재에서 내가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속적인 자산이 소유가 됩니다. 완벽한 인쇄 소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의 자유가 오고 상속이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는 어 제가 지금 70년생이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요새. 27살이죠. 37살. 새7이니까 저는 마냥 37살. 저는 그러니까 25세까지는 준비 기간. 그다음에 25세에서 50까지는 김세칠 시즌 1. 저는 아메를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가정,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를 제 나름대로 해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0에서 75세까지는 시즌 2 김세칠. 그 다른 거를 해서 사회에다가 좀 환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봉사하고 싶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도 뭘 자꾸 밭에 있는 거 가지고 뭐 만들까 자꾸 드리거든요. 제 돈으로 그냥 막걸리 사고 그래서 튀겨 가지고 그거 갖다 주고 합니다. 제가 또 가져오고. 다른 사람 보면 자는 뭐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김새칠 시즌 2의 삶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75세부터 100세까지 시즌 3를 내가 가야 돼요. 그거 준비가 시즌 2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기대해 보세요. 나중에 강의할 때 그 이자카야 1인 우리 아지트를 내가 사진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산 수입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자유가 와요. 예. 좀 풍요롭죠. 예. 멍청멍청 이래 쓰지는 않겠죠. 그죠? 예, 이래 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야하면 재정적 자유를 주는 그런 가치와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역경에 초점을 맞추는 거하고 미래 희망에 초점 맞추는 건 다르죠. 우리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현실에 맞추고 있죠. 나는 안 돼. 나는 바빠. 나는 내가 뭐 그렇게 아이고 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현실 역경에 초점을 맞추면요. 힘들다라는 게 초점 맞추면 포기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생겨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희망에 대해서 극복해야 하는 것들에 이제 희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미를요, 또 다른 리치로는 호프 리치라고 해요. 희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는 희망이거든요. 희망. 나한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희망이 있습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그냥 그 이런 모임이 여러 가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 가면 요즘 계속 제가 떠듭니다. 시즌 2 김세칠, 시즌 3 김세칠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누구도 그런 거 가져라. 딱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예비 신부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댁과 갈등이 너무 심해서 고민이에요. 이 결혼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찍혔는데 저 퇴사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는 고민 글입니다. 보통 이런 댓글이 달리죠. 결혼하면 더 심해집니다. 할 수 있을 때 헤어지세요. 회사 밖은 지옥입니다. 그 정도면 참고 다니세요. 분명하게 선택을 내려주는 이런 댓글이 좋아요를 많이 받고 베스트로 뽑히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양자택일을 하려는 함정이죠. 헤어져야 할까요? 계속 만나야 할까요? 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늘 이별해야 할지 말지를 묻지 어떻게 관계를 개선해야 할지를 묻지 않습니다. 새 차를 뽑을지 말지를 고민하지 어디에 돈을 쓰는 게 현명할지 생각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항상 더 많은 선택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범위를 양자택일로 좁게 정의하는 순간 더 좋은 결정, 더 좋은 기회가 날아가 버립니다. 예시 하나를 같이 살펴보죠. 사라는 대학교 취업센터의 책임자입니다. 그녀는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행정보조직원 라이언이 문제입니다. 라이언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센터의 얼굴 역할을 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업무는 잘하지만 대인관계 기술은 형편없어서 센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다고 라이언을 해고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그를 내보내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사무실의 분위기가 가라앉을 게 분명하죠. 라이언을 해고해야 할까요? 참고 견뎌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사라에게 어떤 조언을 줄 건가요? A를 할까 말까라는 질문을 접할 때마다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리게 해야 합니다. 좋은 결정을 위한 첫걸음은 양자택일을 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존의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만약 라이언을 절대 내보낼 수도 없고 그와 동시에 라이언에게 센터의 얼굴 역할도 맡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 라이언을 대인관계 업무에서 빼고 그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야겠지. 팀원 몇 명이 돌아가면서 맡거나 근로학생을 뽑아서 써도 되겠어. 실행 가능한 방법이야?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형편이 돼? 근로학생 인건비가 낮아서 가능해. 하루에 20달러면 될 거야. 자신 있게 결정하라는 제가 좋아하는 형제 작가 벤 히스와 칩 히스가 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입니다. 위 예시는 벤 히스가 실제로 친구에게 조언해준 내용이었죠. 우리는 생각보다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내리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편견과 비합리성 때문이죠. 저자들은 특히 양자택일의 함정 외에 세 가지 악당이 우리의 선택을 방해한다고 말하는데요. 그중 특히 감정악당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네요. 남의 일에는 객관적인 조언을 잘하면서 내 일에는 속수무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기 때문이죠. 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흥분하고 분노하고 두려움에 떨며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감정악당을 공략하는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먼저 10-10-10 기법을 써봅시다. 선택을 내린 뒤 상상해 보는 겁니다. 10분 후에 어떤 감정이 들까? 10개월 후에 이 선택을 후회할까? 10년 후에는 길을 가다가 이상형을 만났다면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봐야 할까요? 말을 걸었다면 10분 후에 그 결정에 대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엄청 후회되거나 쪽팔리거나 어쩌면 잘 돼서 행복할지도 모르겠네요. 10개월 후에는 그녀가 당신의 애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 오늘의 일은 다 지나간 옛일이 되어 있을 겁니다. 10년이 흘렀다면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연히 이상형에게 말을 걸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엔 대단한 인재를 스카우트한다고 해봅시다. 다소 후한 연봉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면 10분 후에는 마냥 뿌듯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면 10개월 뒤에는 이 결정이 후회스러울 수 있겠네요. 10년 후에 이 사람이 회사에 남아있을까요? 거리두기의 또 다른 방법은 내가 내려야 할 결정을 친구의 상황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다음 두 가지 직업을 고르게 했어요. 직업 A. 내가 전공한 일이지만 좋아하는 분야는 아님. 이 직업을 택하면 처음 몇 년은 고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높은 연봉과 사회적 위치가 보장됨. 직업 B. 흔한 직업은 아니지만 늘 하고 싶었던 일. 예상 수입은 훨씬 적지만 보람과 만족도는 높음.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인류의 발전에도 기여.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골랐나요? 66%가 직업 B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가장 친한 친구한테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바꾸자 83%의 학생이 직업 B를 골랐습니다. 친구에게 조언할 때는 더 많은 학생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직업 B를 선택해야 멀리 내다봤을 때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거야. 우리는 남에게 조언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집중하지만 자기 일을 고민할 때는 수많은 변수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부모님이 실망하지 않을까 등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나와 거리를 둡시다. 친구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나 10개월 뒤, 10년 뒤를 상상해 봅시다. 의사결정을 잘하는 방법이라는데 생각보다 솔루션이 간단하지 않나요? 선택안을 늘리고 친구의 상황이라 상상하면 되니까요. 이에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결정을 그렇게 쉽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가? 이는 손뼉을 치면 조류독감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해보라. 만일 당신이 조류독감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손뼉을 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대안들을 생각해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좁은 범위에 갇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이 질문을 던지세요.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기존 선택안이 모두 사라졌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텐텐텐에서는 그냥 뭐 미팅을 갈까 말까 이런 것도 텐텐텐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10분 만에 결정을 하고 내가 10개월 뒤에는 그러면 내가 이 안 왔을 때 내가 어떤 이득이 있고 왔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지 10년 뒤에 내 모습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과 가치가 있는데 오늘 내가 리듬들이 오기 전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좀 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음 주에 또 오는 거, 그 다음 달에도 오는 것도 텐텐텐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온다 안 온다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아까 선택지는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댔잖아요. C 방법도 있고 D 방법도 있습니다. 뭐줌 하니까 줌으로 내가 바빠서 시간이 안 되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줌보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오는데 시간은 내가 그날 약속이 있어. 그러면요 1교시만 듣고 가도 돼요. 그죠? 어쨌든 내가 여기에다가 관심을 가졌을 때 10개월 뒤에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그려 나가시는 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했던 이 강의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 그다음에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 저도 제가 코로나 이후에 비즈니스가 이렇게 우리 드림월드 그룹도 그렇고 제 개인 비즈니스도 그렇고 패턴이 보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코로나 전에 비즈니스하고 완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는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 전에는 세대가 달랐죠. 디지털 세대는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이었었어요.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 인스타를 보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었고
저같이 기성세대들은 코로나 이전에는요, 그냥 그거는 걔네들의 그 디지털 세상이었었는데 우리는 아날로그 세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모두를 그냥 어거지로 디지털 세상으로 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줌 교육하고 온라인 안에서 안 하면 안 되니까 택배를 하고 배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세상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시대가 그거 우리가 들어가게 한 거죠. 참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그러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아메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갈 때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는 게 맞느냐? 그냥 주입식으로 수업 듣고 우리가 예전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아메이는 스폰서 좋게 해주려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앞이 조금 희망이 안 보이고 그다음에 어 내가 좀 안울한 그런 세상이 좀 보이니까 어떻게든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올리 아메이가 아니라 아메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제 파트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 파트너는요, 처음부터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식이었어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셨던 분이 여분입니다. 이건 제 고등학교 친구고, 친구의 엔드 되시는 분. 이 배는 좀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입니다. 같이 비즈니스를 했고, 이 두 분은 LOS로 있던 파트너인데, 사업을 안 하시고, 눈이 맞아가 결혼을 하셨죠. 이게 탱코아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거는 그냥 아주 개괄적인 거고 다음 시간에 하실 김미령 리더님을 소개한다고 제가 이거를 넣어놨거든요. 진짜 이분은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셨어요. 막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시고 시간 플랜을 짜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 탱코아를 강의하시는데 탱코아는 개인 역량 강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배우실 너젬볼츠라는 거는 팀 역량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갖춰져야 팀워크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탱코아를 해주실 리더님의 강의를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번 기대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